여러분, 동네 PC방도 줄폐업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 거리두기도 해제됐는데 동네 PC방이 줄폐업된다는 이야기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현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3년 새 동네 PC방 감소 수가 무려 말입니다. 1106개입니다. 야, 1106개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3년 새 말입니다. 전체가 여러분, 전체가 3년 전이면 1102개였거든요. 1102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2년 7월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8,996개예요. 엄청나게 줄었죠. 진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전이에요. 2018년만 하더라도 1462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2020년에 9,990개까지 떨어지더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요, 무려 700개가 빠졌습니다. 700개. 9,265개로 되더니 결국 말입니다. 2022년 7월에는요, 이게 9,000개도 무너졌습니다. 8,996개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지난 4월 18일 사회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잖아요. 그때부터 석 달간 줄어드는 것만 하더라도 319개입니다. 319개. 다시 말해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동네 PC방들이 줄폐업을 할까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봐서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통제 방역이 실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또 재택근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재택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일반 PC가 아니라 고사양 PC를 장만한 점이 PC방에 어떤 줄폐업을 가지고 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사양 PC는 PC방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 쓰는 건 좀 싸고 그냥 일반 PC를 썼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당장 말입니다. 비대면 수업만 하더라도 이게 고사양 PC가 아니면 영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픽카드를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수업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사양 PC가 당연히 필요했던 거고요. 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언제 호출할지 모르잖아요. PC로 호출하니까. PC로 호출하니까 이게 온라인 선상에 있어야 돼요. 게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입니다. 고사양 PC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말입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고 또한 학교에 등교를 하고 나니까 이 고사양 PC가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게임 PC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PC방에 안 가도 집에서 이제 고용량을 보낼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요, 여러분, MZ세대들이 이 개인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옛날처럼 말입니다. 게임방에서 PC방에서 3, 3, 5 모여서 전통적인 게임을 하던 그런 시대보다는요, 이제는 내 혼자 게임을 한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연결해서 게임을 한다.
이런 상황이 더 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하니까 PC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동네 PC방은 더더욱 줄어듭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게 됐고요. 예, 심지어 말입니다. 예, 스마트폰이 굉장히 고사양으로 바뀐 것도 아마 동네 PC방이 줄 폐업하는 또 일조를 했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게임 가능하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임을 안 할 때는 또 스마트폰으로 뭐 언제든지 게임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기는 방송에서 또 보는 방송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심하면 내가 직접 참여하면서 즐기는 게임을 하다가 뭐 트위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게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게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게임을 보는 게임으로 바꾸는 그런 경향도 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 것 또 상황이 바뀌는 것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경제의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게다가 그 여건에 따라서 경제는 아주 다양하게 변화무쌍해집니다. 지금 PC방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 줄어들 가능성 크다는 거고요. 당분간 집에서 산 고사양 PC가 이게 저사양으로 될 때까지 더 고사양이 나올 때까지는 PC방은 당분간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PC방으로 내가 뭐를 할지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제가 아는 PC방 사장님은요. 어차피 고사양 PC가 100대 넘게 있으니까 이럴 때 암호화폐 채굴이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요금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요. 다양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동네 PC방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현실이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터진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지요. 이게 아직까지 상황이 좋아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여러분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요. 금리 인상을 이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PC방, 동네 PC방이 줄 폐업한다는 이야기. 이것은요. 그만큼 자영업의 상황이 좋지 않고요. 실물 경제가 좀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침체인데 소비가 화랑이라는 것 20대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뭔가 좋은 지표가 조금씩 어쨌든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시장에 떠도는 풍문으로 아니면 시장에 하나의 어떤 독립된 지표로 터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경제가 저점일 때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민한 것 계속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